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경제사회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함께 자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여론조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두 후보 모두 오차 범위인 1%포인트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보실 수 있죠.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6%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2%포인트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또 줄어든 모습을 추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좀 기세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본다면,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세하게 계층별로 보니까 40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상승을 했고 20대, 30대에서도 상승을 했어요. 이걸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특히 40대에 많이 있는 그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동시에 또 20대, 30대, 특히 아마 여성 쪽에서 결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주로 이대남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선거 전략을 통해서 2030 남성 지지층의 표를 끌어올려 왔는데, 네. 그에 맞서가지고 좀 역결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2030 여성 쪽이 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율보다 좀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는데 그 갭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이 여론조사 이 항목들이 언급이 되면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를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내용 안에서만 여론조사는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갤럽 안에 20대, 30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프하고 네. 내용을 다 명시하게 선거법상 규정이 돼 있어서요.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되시죠? 지구 반대편의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개시된 모양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말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이 0. 몇 %인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 떨어지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관련국들이 긴급히 대화에 나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는 앞서 들으신 내용과 다른 판이하게 달라진 태도를 또 취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나라의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다시 어제 오후에는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교민 안전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는데, 앞서 유세 때 했던 이 남의 나라 일, 지구 반대편의 일, 우리 경제와는 0.02% 밖에 이 관련이 없는 나라,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었는데, 글쎄요, 이 입장이 오후에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 주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주가 얘기를 왜 하셨는지는 이제 나중에 평론가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잘 사는 것도 안전이 먼저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그 원인이 뭐고, 그럼 우리나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혹시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책무라고 보는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스스로 힘이 없다면 관계를 통해서 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스스로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는 게,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의 교훈인데, 그런 얘기를 간과를 하고 남의 나라 일인데 그냥 주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주위에서 뭐라고 비판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뒤늦게 말 바꿨는데 이재명 후보 계속 말 바꾸는 경우 많잖아요. 저 멘트도 또 하나 추가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후보는 아마 주식시장과 관련한 내용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뭐 첫 반응으로 안보라든지 교민 안전 이걸 언급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얘기를 하는 분야가 바뀐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왜 주가 얘기를 했을까 좀 추정을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홍보라든지 행보에서 득을 취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3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 네. 출연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왜 득을 받느냐 했을 때 이재명 하면 좀 실물 경제에 밝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또 어느 정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의 슬로건, 기조 이런 것도 어떤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유능하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듣는 청중이라든지 이쪽에서 주가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을 거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그 얘기부터 먼저 꺼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위중한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주가 얘기부터 하는 게 맞았느냐 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안보 얘기라든지 교민 안전 얘기를 추가로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